고성희 씨는 너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간공여자로 적합한지 확인했어.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우연한 만남도, 그 눈물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응, 넌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간공여자로만 존재했던 거야. 지역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고성희, 그 사람이 성재네 새어머니야.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역은 은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역의 AP건설 인수비리라는 기사까지 조작하며 힘들게 했지만 지역에게는 오직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의 전쟁 선포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에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었던 은호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한마디가 은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처음 만난 생모,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간이식 이야기였습니다. 은호야, 정신 차려. 지금 퍼즐이 너무 딱 들어맞지 않니? 짧지만 묵직한 그 한마디는 은호가 붙잡고 있던 믿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성희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고 울부짖던 생모의 눈물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 속에 정말 진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에 잠겨있던 그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 결국 간이식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역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초췌해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며칠만 시간을 줘. 내가 직접 알아볼게. 지역은 그날 밤부터 고성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고성희 이사장이 친구 성재의 새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중고등학교부터 친한 친구였지만 지역이 미국 유학을 포기하면서 공통분모도 줄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지역이 부쩍 사회 계층 간 격차를 느끼며 서로 평행선 마냥 교차점을 만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이에 비하면 성재는 꾸준히 지역이 우리는 보통의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지역의 사업에 투자자로 나서는 등 지역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성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가정사를 직접 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하는 은호의 인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재를 통한 사실 확인이 가장 확실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재야, 은호가 입양됐다는 사실 기억하지? 그런데 최근 생모를 만났는데 그 분이 알고 보니 내 어머니라는 거야.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지은호 씨가 나랑 형제가 된다고? 성재는 너무 놀라 되물었습니다. 참, 내가 새어머니와 친한 편은 아니었지. 놀란 성재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지역이 대화를 이었습니다. 글쎄, 개인 사정을 나눌 만큼 친하지는 않아. 어렸을 때도 지금도. 사실 어머니가 첫 결혼해서 낳은 동생 우진이는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 중이잖아. 그래도 잃어버린 딸을 만났다면 큰 충격이셨을 텐데 우리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네. 성재야,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 보다. 미안하네. 지역은 머쓱해하며 사과했습니다. 한편으로 더욱 의심되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재 또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차철민을 통해 고성희 씨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맘대로 집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해지자 IT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고자 영입한 머리 비상한 인재로 눈치까지 빨랐습니다. 고성희 씨는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청와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를 드나들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한우진, 2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재혼 전 낳은 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박진석 회장 측 가족들은
이 아들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더군요. 급성간염에서 시작된 간경화로 6개월 전부터 간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민과 지역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은호와 고성이가 처음 만난 시점과 한우진의 병 진행 상황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은호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시점이 정확히 한우진이 간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직후네요. 지역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과거 병원 기록까지 추적했습니다. 성희가 은호를 처음 만난 후 유독 건강검진을 권유했던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들을 보니 전부 간 기능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역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후 은호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은호야, 내가 며칠 동안 알아본 게 있어. 이거 꼭 봐야 해.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기록, 조직적 합성 검사 결과, 고성희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 우진의 간이식 대기 명단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역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희 씨는 너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이미 내가 간 공여자로 적합한지 확인했어.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우연한 만남도, 그 눈물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응. 넌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간공여자로만 존재했던 거야. 지역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고성희. 그 사람이 성재네 새어머니야. 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라고요? 성재도 몰랐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아들이 아프다는 것도, 딸을 버렸다는 것도, 그 딸을 다시 찾았다는 것도.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은호야, 넌 누구의 도구가 아니야.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것이야. 이제 결정해. 그 여자의 계획대로 살 건지, 아니면 내 삶을 지킬 건지. 은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은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역이 조사한 내용, 고성희의 계획, 그리고 자신이 느낀 혼란까지. 순이는 조용히 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아빠랑 사는 내내 친부모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정황이 친부모를 궁금하게 하긴 했어요. 강호도 제 입양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고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분들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네요. 정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혼란스러웠던 건 당연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 순이는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야, 그 수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호가 아프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그런 말 못해. 그게 진짜 엄마야.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은호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다음 날, 지역은 은호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은호야, 고성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더 교묘한 방법으로 너를 압박할 거야. 알아요, 선배.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해 둘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저 아마 평생 진실도 모르고 이용당했을 거예요. 지역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상처받는 게 싫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은호에게서 온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간 이식은 힘들 것 같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조사한 거야? 이 지역? 그래.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고성이의 눈빛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물들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어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거실에서 고성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역을 무너뜨리면 은호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의 옆에는 정보팀장 윤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이와 함께 15년을 일해왔지만 오늘처럼 냉혹한 그녀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움직일까요? 그래. 먼저 은호부터 흔들어. 인테리어 프로젝트부터 끊어. 협력사 리스트 다 확보했지? 네, 이사장님. 현재 지은호 씨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5건, 계약 대기 중인 건이 3건입니다. 고성이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중 우리 계열사나 협력사가 관련된 거는 4건입니다. 나머지도 압박 가능한 곳들입니다. 좋아. 하나씩 끊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그 아이가 이를 잃고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겠어. 윤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래도 친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친딸, 20년 동안 버려뒀던 아이가 갑자기 친딸이라고 효도하겠어? 지금은 전쟁이야. 우진이 목숨이 걸린 전쟁.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는 이해할 거야. 나중에는 오빠를 살렸다는 걸 알면 결국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 은호는 사무실에서 다음 주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리뉴얼 프로젝트, 주택 인테리어 2건, 그리고 소규모 사무실 설계까지.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지은호입니다. 지은호 씨죠? 저는 W 카페 담당자 김 과장입니다. 아, 네, 과장님. 다음 주 화요일 미팅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끊어졌습니다. 그게 죄송한데요, 지은호 씨. 이번 프로젝트는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취소요?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하셨는데요. 계약금은 다음 주에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사 결정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본사요? 갑자기 왜? 뚝.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은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담당자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 갑자기? 그날 오후 2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 씨, 주택 인테리어 건인데요. 저희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일단 보류하려고요. 보류요? 설계도까지 다 완성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설계비는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녁 3번째 전화. 근호 씨, 미안해요. 사무실 프로젝트. 다른 업체로 결정됐어요. 네. 저희가 견적도 가장 낮게 드렸는데. 그게 위에서 결정된 거라서 정말 미안해요. 은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만에 3건의 프로젝트가 날아갔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 고성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설마. 같은 시각, 지역의 사무실. 밤을 샌 철민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철민은 노트북을 돌려
포털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불법 입찰 의혹 제기. 검찰 내사 착수. 기사는 불과 30분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불법 입찰이라니. 지역은 기사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이지혁 대표가 운영하는 AP그룹 인수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유치가 포착됐다는 내용.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교묘하게 의혹과 정황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고성희 씨가 움직였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신뢰, 자금, 명예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뒤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누군지 확인해봐. 그리고 이 기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알겠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고성희. AP 인수는 돈이 아니라 그룹 창업자의 마음을 움직여 인수받은 거였습니다. 고성희 같은 부류의 사람은 알 수 없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은호였습니다. 은호를 이렇게 당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사흘 뒤,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건의 프로젝트가 취소됐습니다. 심지어 오래 거래하던 자재 업체에서도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 은호야, 들어와. 지역은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선배, 저 요즘 계속 일이 끊기고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협력사들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은 침묵했습니다. 대신 책상 위의 신문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불법 입찰 의혹 제기. 검찰 내사 착수.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배가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아니, 전부 거짓말이야. 지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기사가?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나를 치는 동시에 널 고립시키려는 거지. 은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제 일이 끊긴 것도. 맞아. 전부 그녀의 손이 닿은 거야. 은호, 그녀는 절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아. 대신 돈이 움직여. 언론, 협력사, 투자사. 모두 그녀의 영향 아래 있지. 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때문에 선배까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비정상인 거지. 우리는 진실로 싸워야 해. 법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금부터 누가 진짜 아군인지 모를 테니까. 지역은 은호를 보호하기 위해 단서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키워준 엄마,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역은 정순이가 알려준 보육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수녀님이 낡은 서류철을 꺼내주었습니다. 한우진과 한유라. 아이들 부모는 모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서너 살이었어요. 수녀님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고모라는 여인이 찾아와 남자아이만 데려갔지요. 여자아이에게는 바나나를 쥐어준 채 놀이터 한켠에 덩그러니 남겨졌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너무 놀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름이 고성이었습니까? 맞아요. 처음엔 아이 둘 모두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연락처도 제대로 남겨주지 않아 그 이후 여자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지역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걸 계산했군요.
아무도 모르는 진실. 그녀의 과거는 철저한 연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남의 한 고급 식당. 당시 젊은 기업가였던 박진석은 자주 그 식당에서 비즈니스 식사를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곳의 매니저로 일하며 매번 박진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사회 계층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인생을 훨씬 쉽게 살 수 있다. 그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오빠 부부의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카 남매는 보육원에 맡겨뒀습니다. 고성희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다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 하나는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각본을 위해서 고성희는 보육원에서 남자아이 우진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 유라는 놀이터 한켠에 바나나를 쥐어준 채 그대로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성희는 일부러 우진에게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열은 점점 올라갔고 그녀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앞 길목, 박진석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안고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고성희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 떨리는 목소리, 아이를 끌어안은 모습. 모든 것이 한없는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박진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우진이가. 박진석은 주저없이 그녀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내세요. 아이가 곧 나아질 겁니다. 박진석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석은 자주 고성희와 우진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매번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박진석은 점점 고성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모성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 모든 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것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의 아내 주변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소문과 주변의 속삭임, 그리고 고성희가 보여준 순수한 모습과 대비되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진석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고성희는 박진석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진만 데리고 결혼했습니다. 우진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이제 우진이는 내 아들입니다. 박진석은 진심으로 우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각본에 놀아났는지, 그리고 어딘가에 버려진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고성희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재벌가의 지위, 돈, 권력.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또다시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버려둔 딸 은호를 이용해서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지역은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보육원의 기록, 당시 식당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박진석의 첫 번째 아내를 둘러싼 소문의 출처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연극을 해왔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지역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도구로만 봅니다. 조카들도, 박진석도, 그리고 지금은 친딸 은호까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은호를 지켜내야 해. 고성이의 치밀한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은호와 지역은 이 냉혹한 여자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진실은 세상에 밝혀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